자, 안녕하세요. 이제 새로운 강의를 또 여러분들하고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진행할 강의는요. 자, 읽어보시면 키워드 특강이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 특강입니다. 키워드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집에서 문을 열 때 키, 열쇠를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키워드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를 답을 찾을 수 있는 단서라는 거죠. 마치 열쇠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 이 강의를 접하게 되면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 접근력이 빨라지고 또 어떤 것이 답을 찾는 키워드인지 단서인지 이걸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법의 키워드 특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테마 1부터 테마 40까지 총 40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40개의 테마는 시험에 잘 나오는 제목을 위주로 구성을 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테마당 한 15개 정도, 평균 한 15개 정도. 막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40개니까요. 15개니까 600개 정도. 600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600개 문장은 아무나 이렇게 아무런 거나 선정하는 건 아니겠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 빈출되었던, 여러 번 출제되었던 이런 지문을 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성했냐면 괄호치기로 했습니다. 문장을 쭉 적어 놓고요. 중요한 부분에 가로치기죠. 이 괄호를 채우는 거예요. 이 괄호가 바로 답을 찾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책이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이것이 이제 기본서입니다. 이게 기본서고요. 여기를 이제 책을 쭉 보시다 보면 2차 4개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다 괄호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저하고 같이 괄호치기 채우기를 공부를 하죠.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어떤 책이 있냐면 실전 키워드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거보다는 크기가 좀 작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대고서 잡고 다니기가 아주 편하고 아무 데서나 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은 내용이 아까 책과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고요. 괄호 속에 답을 다 제시했죠.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 기본서를 가지고 괄호를 칠 때 답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답을 쓰지 마시고 그냥 강의 듣는 거예요. 빈 칸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이걸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다 수록이 되어 있겠죠. 답과 함께 문장을 쭉 읽어나가면서 키워드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익숙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다시 책을 보면은 빈 칸으로 되어 있겠죠. 이 빈 칸의 답이 보일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북을 가지고 강의 들었던 내용에 공부를 하게 되면 빈칸이 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걸 다시 빈칸을 없앤 상태에서 답을 없앤 상태에서 이 책을 또 복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책에다가 답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답은 핸드북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복습하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이 책을 가지고 빈칸을 여러분들이 투시력 있게 볼 수 있도록 보이게끔까지 공부를 하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답을 찾는 키워드가 딱딱딱 보이죠. 그렇게 되면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특히 우리 그간에 출제되었었던 빈출 지문뿐 아니라 다른 계통의 문제가 있죠.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사에서도요. 우리 부동산 공법에 중복되는 법이 3개나 있어요. 국토법률, 건축법, 정비법 이런 법들이 있죠. 그런 다른 자격증에서 출제되었던 이런 문제를 또 여기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온 적이 한 4개를 똑같이 낸 적도 있어요. 시간적 차이는 둡니다. 만약에 재작년도에 감정평가 나왔다. 올해도 나올 수 있고 막 그렇거든요. 출제자가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중복성이 있으니까 타계통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키워드 특강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를 하고 최종 목적은 빈칸이 눈에 보이는 그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한 3번 내지 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키워드 특강 공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국토 법률부터 진행합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영역에 관한 법률 테마별로 정리를 했어요. 자, 테마 1번을 보면요. 실전 키워드 테마 1이라고 했어요. 용어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국토 법률은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자는 얘기인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이 용어는요. 뒤편의 내용에서 자세히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뒤편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훑고 한번 가자는 얘기예요.
자, 1번 문제 봅니다. 국가계획이란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내용이 뭐뭐된 계획을 말한다 그랬죠. 일단 국가계획입니다. 국가하면 누굴 떠올려?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중앙이지. 그래서 국가계획이 되려면 중앙행정위원장이 수립을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위원장이 수립해야 국가계획이죠. 그러면서 두 가지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돼요. 모두. 그러니까 핵심이 뭐죠? 국가계획하면 두 가지예요. 누가 수립했다? 중앙행정위원장이 수립했다. 그리고 뭐가 포함된다?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계획 모두 포함됐다. 이걸 볼까요? 국가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시군 계획이죠. 도시군 계획하면은 두 가지 계획을 합친 거라고 그랬죠. 하나는 도시군 기본계획, 또 하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이죠. 요 두 가지를 합쳐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에도 도시군 계획자 있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도 도시군 계획자가 있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공통적인 용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뭐를 합쳤다고요?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를 합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자, 무엇은 6인 나와 있죠? 특, 광, 특시, 특도시, 군. 보통 6인이라고 얘기합니다. 6인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 공간구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 자, 무슨 계획일까요? 일단 방향을 제시한다고 돼 있으니까 도시군 관리는 아니겠죠. 또 6인 지역의 방향이라고 그랬죠. 6인 지역의 방향이니까 단일 지역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라는 거죠. 종합계획이 왜 종합계획일까? 어느 하나의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려면 이 계획에는 뭐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교육문제가 총체적으로 들어가야 방향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계획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계획 파트에 가면 공부하겠습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은 6인 지역의 종합계획이므로 종합적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어느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과 5번인데요. 자,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결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랬죠? 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있고요. 용도 지구가 있고 용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 밑에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구죠. 그러니까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합니다. 강화 또는 완화한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용도 지구겠죠. 용도 지구니까 용도 지역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한다. 그러기 위해서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죠.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하는 계획으로서 5가지 집행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뭐다?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한다. 두 번째가 용도 구역을 지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자, 이제 5번 문제 보면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다. 그럼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을 때 용도 구역 위에 뭐가 있다고요?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완화 또는 강화한다 그랬으니까 가장 밑에는 용도 구역이 될 것이다. 이것은 완화 또는 강화한다. 그럼 잘 보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봐요. 거의 같지 않아요? 뭐 토지 이용 똑같지 않습니까? 완화 강화 똑같이 나오죠? 도시군 관리를 결정한다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용도지구가 답이고 이것은 용도구역이 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답을 찾는다? 용도지구만 딱 나오면 그 밑에 있는 용도지구가 답이고 또 용도지역과 용도지구가 같이 나오게 되면 그거 밑에가 용도구역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이나 완화 또는 강화를 하는데 용도지구는
어디를 완화 강화한다? 용도 지역의 기준을 완화 강화한다.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여러 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게 중요하다. 도시군 계획은 두 가지가 합쳐가 됐다.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로 합체가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볼까요? 5번까지 했고요. 자, 6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다 자세히 합니다만은 여기서 자세히 모르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뒷파트에서도 나오니까요. 희망을 가지고 합니다. 자,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은 중첩정될 수 있을까 없을까? 녹지 지역도 용도 지역이고 관리 지역도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토지를 대상으로 정하는 평면적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구성만 있어야죠. 그리고 용도 지역은 중복되지 않죠. 따라서 녹지와 관리는 용도 지역이니까 중첩정될 수 없다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이 안 된다. 두 번째. 자, 이제 7번, 8번, 9번, 10번까지. 10번까지. 요 세 개, 네 개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용어 정의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두 가지. 기반시설 종류를 찾는 거 하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의 종류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7, 8, 9, 10은요. 기반시설의 종류를 찾는 거예요. 기반시설은요. 도로나 공원 같은 거죠. 어느 도시를 꾸며주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 기반시설을 7가지로 나누죠. 교통시설부터 환경기초까지 7개로 쭉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학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 기반시설 무슨 시설일까? 이것은 바로 교통시설이죠. 차량 검사 및 면허는 교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8번 하수도는요. 더럽다잖아. 더럽다니까 환경기초시설. 더럽다는 환경기초예요. 하수도는 더러우니까 환경기초. 9번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도 더럽다니까 환경기초가 되죠. 혹시 보건위생 그러면 안 되죠? 보건위생설은 죽음 관련이라고. 죽음 관련이고요. 더럽다는 환경기초입니다. 요즘에 시험 문제가 환경기초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환경 쪽을 중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8번과 9번은 더럽다니까 환경기초가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공원, 녹지, 유원지 등 놀러 가는 곳이죠. 이것이 공간시설이죠. 공간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자, 공간시설이니까 기반시설 맞습니까?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원, 녹지, 유원지는 바로 공간시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11번은요. 자, 기반시설 중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왔어요. 기반시설 종류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이걸 도식화시키면요. 여기 기반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도로 같은 게 있어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뭐로 결정했다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합니다. 행정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결정을 하면 이름이 바뀐다고요. 이 기반시설이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결정 수단을 갖고 얘기합니다.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다. 자, 이건 입에서 줄줄 나와야 돼. 다시 무슨 시설은? 도시군 계획시설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뭐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12번도요.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를 예시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출제 잘 돼요. 사실 용어 정의에서는 기반시설 종류, 요 정의, 도시군 계획 사업 정도만 알아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은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의입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래. 그럼 생각해 보자. 도시군 관리 계획하면은 행정계획이죠. 행정계획을 시행한대요. 시행하니까 공익사업이에요. 개별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지. 근데 공익사업 중에서도 이렇게 기억하자. 공익사업이 큰 사업이다 이렇게. 다시. 우리 법에서는요. 도시군 계획사업을 어떻게 정의한다? 뭐를 시행하는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근데 우리끼리 할 때는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그냥 공익사업이 아니고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공익사업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공익성이 큰 사업을 딱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첫 번째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가는 사업이죠. 이건 국토법을 적용받고요.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개발하는 거죠. 그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따르고요.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이 있죠. 이건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죠. 그럼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비사업으로서 도시군 계획사업에 포함된다. 자, 이제 정리하자. 자, 무슨 사업의 정의라고 있죠? 무슨 사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 우리 법에는 뭘 시행하는 사업이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끼리는요,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공익성이 크니까 딱 세 가지를 잡은 거예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입니다.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은 공익성이 크다. 딱 세 가지. 시설, 개발, 정비입니다.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중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볼까요? 자, 13번부터 17번인데요.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되고 있죠. 지구는 크다, 작다, 작다. 어느 도시의 일부를 특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갔을 때 이 계획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한 10,000개 정도가 지정됐다고 해요. 웬만한 토지 거래는 다 지구 단위 계획이 설정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전부일까요, 일부일까요? 일부지. 시 일부입니다.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계획에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만든다. 이 뜻이에요. 포인트는 일부입니다. 일부. 자, 네 번째 1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시설을 따라 붙이는 연동제로서 두 가지 구역이 있어요. 하나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무슨 구역이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또 하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름을 딱 보세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자 그랬으니까 기준을 강화할 듯해요, 완화할 듯해요. 기준을 강화하지.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라고. 시내 중심부니까 개발 행위를 할 때 기반 설치가 곤란하잖아요. 도로 관리 곤란하니까 개발도를 떨궈뜨리기 위해서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자는 거지. 시내 중심부고요. 광화문을 떠올리시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부담시키자 이거죠. 시행자에게. 왜 기반시설을 부담시킨다? 개발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신도시 개발지야. 신도시 개발지에 개발을 많이 하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시행자에게 부담시키자. 이것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변두리가 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중심부지. 두 개는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피해가야 되겠죠. 자, 보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무슨 외의적이다? 피해가야 되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죠. 중복될 수 없으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지역입니다. 이외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 설치가 필요해요? 곤란해요? 자, 문제가 이거잖아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니까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을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얘하고 얘하고는 합치될 수가 없다. 중복될 수가 없다. 얘는 변두리예요. 얘는 중심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외지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포인트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15번 보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면은 기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요. 과연 기반시설에 어떠한 시설이 필요할까? 과연 신도시 개발할 때 어떤 게 필요할까? 자, 보자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해야 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필요하잖아요. 신도시에. 녹지 필요하잖아요. 학교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수도, 수도 필요하겠죠.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폐기물 처리시설도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 신도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학교는 필요하죠. 근데 학교를 따져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필요할 거예요. 고등학교도 필요하겠지.
근데 대학교도 있으면 좋지. 그러나 대학교는 필요한 시설은 아니지. 그래서 학교 중에서 대학은 제외입니다. 여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도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는 고등학교가 아닙니다. 대학을 뜻한다. 대학은. 그래서 대학은 제외. 대학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정답은 대학이 되겠고요. 자, 16번 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입니다. 광화문 지역이라고 그러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을 정합니다. 그럼 이건 구역자로 끝났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역자로 끝났습니다만 용도구역이 아니다. 여러분들 용도구역은 딱 5개 있죠? 어떻게 외웠죠? 개, 도, 시, 수, 입. 요 5개만 용도구역이에요. 개는 뭐다? 개발 제한구역. 도, 도시 자연공원구역. 시, 시가와 조정구역. 수, 수안자원 보호구역. 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 5개만 용도구역이에요. 요 5개는 용도구역이므로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구역자로 끝나라도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 관리구역과 전혀 상관이 없죠.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한다? 6인이 심의를 거쳐서 정하는 거지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17번. 자, 뭐뭇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6인에게 조정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겠죠. 하위는 상위에 적합해야 된다. 적합하지 않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취소 변경 사유라고. 그럼 봐봐요.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가계획이 상위 계획이에요. 기본과 관리가 상위 계획이에요. 이게 상위죠. 따라서 이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되거든. 적합해야 되죠. 적합하지 않을 때는요. 취소 변경이 되니까 6인이 6인한테 야 이것 좀 조정해와라. 조정을 요구한다고. 그럼 누가 요구해? 국가계획을 바르게끔 해야 돼. 국가계획 맞아야 되니까. 국토부지. 국가하면 국토부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요 하위 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때 6인에게 잘 좀 맞춰와라라고 조정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문제죠.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이에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용도 구역 맞습니까? 개, 도, 시, 수, 입할 때 도였었죠? 도시 자연공원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는 내용이 이다 아니다?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예요. 우리 감정평가사 문제는요. 중개사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봐봐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용도구역 맞습니까? 맞죠? 용도구역이니까 뭐로 지정된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 자연 나왔으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이다. 이렇게 답하기 좋아요. X입니다. 자, 도시 자연공원구역 용도구역이죠? 지정은 뭘로 해? 당연히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정해되면 행위 기준은 뭘로 해? 그건 관리계획하고 하는 게 아니지. 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도시 자연공원구역이 아닌데요. 여기 보세요.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한다? 용도구역 지정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지. 근데 지정이 된 상태에서 지정이 됐어요. 그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행위 제한이라는 얘기죠. 이 행위 제한은 법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한다. 지정은 관리계획. 지정이 되고 날 때 행위 규제는 요 법으로 한다. 도시공원 법률. 그럼 문제 다시 봐봐요. 도시 자연공원구역 행위 제한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행위 제한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관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법으로 결정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아니다가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해 다른 법에 따른 환경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잡습니다. 부문별 계획을 잡을 때 무슨 계획과 부합되게 하라? 시장 군수가 관할 구역의 계획을 잡을 때 무슨 계획에 부합해야 할까? 도시군 기본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은 6인 지역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요 계획에 부합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용어 정리의 테마를 키워드 특강을 해봤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아까 기반시설 종류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 종류를 찾는 거고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전부, 일부 이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 1을 마치고요. 이제 좀 잠시 뒤에 테마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